당신의 몸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이다. 책 읽는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 내면의 성장을 꿈꾸는 성장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세계적인 의학자시죠. 디펙 초프라의 마음의 기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5장 영원히 완전한 건강을 누려라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아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라.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점차 성장한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런 것들만 성장할 것이다. 당신의 의식 속에는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즉 개별적으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합쳐지면 의식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에 주의를 분산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매일 접한다. 흔히 가벼운 우울증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의학에서는 때로 건강하지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들의 내면, 즉 의식은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위기에 맞서지 않으며 적절하게 에너지를 집중시키지도 못한다. 주의를 기울일 만한 일, 즉 중요한 목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목표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이나 직업, 가족을 위해 살게 만들며 그때 우리의 몸은 더욱 활기차게 움직인다. 이런 종류의 의식은 에너지를 재충전해준다. 목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내겠다는 자세로 매일 아침 일어난다. 그러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퇴직할 나이가 되거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병에 걸리기 쉽다.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집중력은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식을 좁은 길로만 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강물은 하나의 길로만 흐르지 않는다. 가장 높은 상태의 집중력은 오히려 목표를 초월한다. 이 상태에서는 주변 상황에 흥분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로 동요되지 않는다. 내면의 풍경은 평화롭고 말할 수 없이 고요하다. 활동에 기울이는 관심을 휴식에도 똑같이 기울인다. 따라서 이때 의식은 균형을 이루고 활력이 넘치고 폭이 넓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깊은 고요와 삶에 대한 통찰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진다. 이들이 뿜어내는 평온함은 지혜와 매우 가까이 있다. 건강을 창조하는데 진정한 토대가 되는 이것은 다름 아닌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아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 또는 그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없이 멋진 상태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권력과 돈의 위력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발휘되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거나 부인하려 하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방식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점차 성장한다. 인도의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일이 부질없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영리해지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포장하는 일은 소용없는 짓이다. 먼저 내가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어리석음을 알 때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입으로만 나는 바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래 난 바보야 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이미 주의 깊은 사람이 되며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모습을 부정한다면 그대는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 되려면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고 복잡하고 박식해져야 한다. 그러나 박식함은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무런 내면의 갈등 없이 자신만의 모습을 인식하려면 극도로 순수한 지성이 필요하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오직 자아에 대해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소위 부드러운 감정은 삶의 근원으로부터 솟아난다. 따라서 그런 감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내면의 의식은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건강을 창조한다. 이렇듯 생명을 고양시키는 상태를 알고 싶다면 막 낳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나 즐겁게 뛰노는 어린아이들이 발산하는 찬란한 빛을 보면 된다. 관심을 가질 때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건강이 찾아온다. 우리가 가진 기계적인 성격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자아, 지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들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관심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즉 흥분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채로 관심을 쏟을 때 자아에 대한 깨달음은 그냥 생겨난다.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몸으로 건강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 단순한 지성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으면서 몸 전체에서 자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고요한 관심이 있을 때 분노, 두려움, 의심, 탐욕, 죄의식, 편협함, 불안, 우울함 등은 종이 호랑이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사라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호랑이다. 우리가 그런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그것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과 싸우는 일이 부질없음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진지하게 몰두하면 된다. 건강을 창조하는 모든 전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걱정이 사람을 늙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에는 굉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 돈 문제나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이라고 부르는 사고의 패턴은 정확히 무엇일까? 걱정은 긴 시간 동안의 우리의 존재를 피폐하게 만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걱정이 세월을 앞당겨서 사람을 늙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걱정은 특정한 생각이나 습관임이 분명하다. 걱정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을 졸이는 것으로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자.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다. 그것은 지울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그 일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실수나 상처를 곱씹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그것은 해롭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당신의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긴장시키는 등 온갖 종류의 해로운 것을 몸속에 풀어놓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전략은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다음 그것이 머무는 영원한 집, 즉 과거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다. 현재에 관심을 집중하려면 과거는 영원히 가버렸다는 건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걱정에 매인 사람은 이런 인식과 마주하기를 심리적으로 거부한다. 실수나 상처, 원한, 억울한 일 등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정신생리적 연관성을 통해 몸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일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두 번째 종류의 걱정은 미래에 고정되어 있다. 아무 소통도 없는데 미래를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다가올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과 의사인 내 동료는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 친구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여성을 진료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1년에 2번씩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에게 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런저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바람에 그는 단지 그녀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종합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나의 동료 의사는 그녀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진료실을 떠날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다. 정말로 확실한가요? 그런데 최근 찾아온 그녀에게 그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다. 검사 결과 그녀가 암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암이 분명하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 그녀는 승리감이 들떠서 소리쳤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관심은 관심이다. 흔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나 나쁜 일을 예방하게 만드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을 생생히 상상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의식은 사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무엇이든 상상해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것을 상상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으며 그 순간에는 어두운 그늘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걱정은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의 주의를 집중할 때 그것은 더없이 풍요롭게 성장한다. 현재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시간은 더 이상 인간의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삶이 나에게 주는 것에 감사할 때 걱정은 저 멀리 물러난다. 에고를 만족시켜라.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나는 자신의 병을 즐기는 환자들 몇 명 알고 있다. 아플수록 더 행복해지는 환자들이 있는 것이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도 그런 종류의 환자였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만성질환을 앓는 동안,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그녀는 내 진료를 찾아와 한참을 머물면서 자신이 정말 비참한 심정이고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저 죽고 싶을 따름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히려 심한 통증이 찾아오거나 위험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면 그녀는 차분하고 편안하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날 정도로 태평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장에서는 과다출혈이 있는 듯했고 혈구수는 심각한 빈혈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강력한 권유와 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길 거부하면서 걱정할 게 없고 차츰 나아질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남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죽어가는 상황에도 그 순간만큼은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자동으로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은 그녀의 에고 상태, 즉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고 병을 통해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에고의 만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다. 그것이 결핍될 때 감정과 생리현상은 균형을 잃고 때로는 혼란 상태에 이른다. 내게 치료를 받았던 그 불쌍한 여성은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병이 들었다. 그녀가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극도로 위험하고 불건전한 방식은 그녀의 몸에 엄청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태는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즐긴다고 말한 에브레햄 메슬로의 묘사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의사로서 나는 에고의 필요에 따라 증상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환자들을 날마다 목격한다. 질병의 발생 과정은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종류의 결핍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결핍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것이다. 당신의 에고는 감사와 격려,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어쩌면 에고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보다 비타민과 철분을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에고의 결핍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불행한 결과, 곧 질병과 심신의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사랑과 감사와 칭찬을 충분히 받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편견이 있다.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추켜 세우면 지나친 자만심과 자기만족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태도임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균형 있고 건강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에고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즉,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자기 비하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듯하다. 의학계는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나는 그 해답을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격언 중에 에고의 만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 남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하라. 당신이 칭찬을 원한다면 남들을 칭찬하라. 당신이 충분한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라. 사랑을 갈망한다면 순수하게 남들을 사랑하라.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이 방법에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지혜의 전통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내용의 뿌리를 받고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부 학자들은 남들에게 받기 위해 베푸는 법을 배우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쉽게 가져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피상적인 생각보다 훨씬 심오하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은 자신이 심은 것을 이미 수확하고 있다. 모든 생각들이 자동으로 생리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만끽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에고의 만족을 느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고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의심, 걱정, 죄의식, 쾌락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아에 대한 편견 속에서 그들은 장벽을 경험한다. 이것들은 나쁜 의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의 주문에 걸려 있으면 에고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노이로제와 스스로 만든 질병들은 일종의 우회로와 같다. 똑바로 뻗은 길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면 반드시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